안녕하세요. 인생고수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그 노후의 집 정리에 대해서 좀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집을 깨끗하게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제2의 인생을 좀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공간 정리 비법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자산관리사 김명우 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50대, 60대, 또 70대는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어떤 전환기잖아요. 이 시기에 집을 정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일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집안에 빈 공간도 생기지만 보면 여전히 많은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있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리가 참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단순히 뭐 나이가 들어서 힘이 붙이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요. 뭔가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리가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실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뭘 남기고 뭘 처분해야 할지 그 판단 자체가 어려운 거죠. 또 하나는 물건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애착, 이게 또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릴 때 사용했던 물건들 있잖아요. 이걸 마치 그 자녀의 추억 자체인 것처럼 생각해서 정말 못 버리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뭐랄까 물건은 물건일 뿐이지 그게 추억 그 자체가 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된 물건은 공간만 차지하고 때로는 그 관리 부담 때문에 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듣고 보니 자녀가 독립했다면 자신의 그 삶의 흔적인 물건들도 책임지고 가져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어느 정도는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 가져가지 않으면 엄마가, 아빠가 처분하겠다. 이렇게 미리 딱 알리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자녀가 와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솔직히 안 가져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좀 과감히 처분하고 그 빈 공간을 온전히 나를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노후 정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뭐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위한 공간을 다시 설계하는 그런 과정인 셈이죠. 공간의 재설계. 의미가 깊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정리하면 그냥 무조건 버리기라고 생각해서 좀 시작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정리의 진짜 의미는 좀 다른 데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오해인데요. 정리의 본질은 내가 사용할 물건을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사용하고 또 사용 후에는 쉽게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유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무작정 버리는 행위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물건을 사용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다시 말해 남길 물건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남길 물건을 먼저 정한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물건이 추억은 아니다. 이 점도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녀와의 좋은 관계는요, 그 물건을 막 쌓아두는 것으로 유지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현재 나누는 따뜻한 대화, 또 교감, 이런 데 있는 거죠. 오히려 정리를 통해서 쾌적해진 공간에서 자녀들과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뭘 남겨야 할지 그 기준이 없어서 막막하다는 분들을 위한 좀 쉬운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신 3W 기준이라는 거요. 네. 제가 그 3W 기준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을 하나 딱 들고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째, what? 이게 도대체 뭐지? 이 물건은 무엇인가? 둘째, who? 이걸 누가 사용하는가? 내가 쓰는 건가? 아니면 배우자가 쓰는 건가?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when? 언제 사용하는가? 만약 이 물건을 언제 사용할지 그 구체적인 모습이 명확하게 떠오른다면 그 물건은 바로 당신에게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것을 남기시면 되는 거예요. what, who, when. 특히 when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집에 보면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참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거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건강보조식품은 보통 언제 드시나요? 식사 후에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when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디에 두는 게 좋을까요? 식탁 근처나 주방의 어떤 특정 장소처럼 식사와 관련된 동선에 두는 것. where? 그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이처럼 언제 사용하는지를 명확히 하면 어디에 두어야 할지가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어때요? 물건 정리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네, 확실히 언제를 생각하니까 어디에 둘지가 딱 정해지네요. 아까 공간마다 제 역할이 있다는 말씀도 참 중요하게 들렸습니다. 식탁은 밥 먹는 곳, 침실은 잠자는 곳. 너무 당연한 말인데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모든 공간은요,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돈되어 있어야 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식탁 위에 막 서류나 잡동사니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사를 하려면 그걸 또 일일이 치우거나 아니면 결국 쟁반에 음식을 담아서 소파 같은 데로 가게 되죠. 이게 다 불필요한 동선이고 에너지 낭비입니다. 또 침실이 어수선하면 편안한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요. 각 공간의 용도를 제대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일상을 원활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미니멀 라이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려면 물건을 사용한 뒤에는 즉시 제자리에 두는 습관.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정리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깔끔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는 어떤 마음가짐, 또 공간에 대한 존중, 이런 걸 나타내는 행위거든요. 물건을 제자리에 두는 아주 작은 습관이 모여서 결국 정돈된 삶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아무래도 신체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정리할 때 이런 점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그리고 편의성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허리를 많이 굽혀야 하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손을 막 뻗어야 하는 그런 수납은 피해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일수록 허리 높이나 눈 높이처럼 손이 아주 쉽게 닿는 곳에 그리고 무리가 가지 않는 동선에 맞춰서 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은 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양념통에 일회용 플라스틱 수저 같은 거 계속 꽂아두고 사용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 위생상 정말 안 좋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하고요. 아, 네. 안전과 편의성, 그리고 위생. 정말 중요하네요. 어르신들 댁에 보면 흔히 좀 쌓이기 쉬운 물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선물 받은 새 샴푸나 치약 같은 생활용품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런 생활용품들, 샴푸, 린스, 치약 같은 것들은요. 종류별로 모아서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보면 불투명한 바구니 같은 데 넣어두시는데 그러면 안에 얼마나 있는지 재고 파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또 선물이 들어오면 양이 늘어나고 그럼 또 다른 곳에 쌓아두게 되고 악순환이죠. 차라리 팬트리나 수납장에 샴푸는 샴푸끼리, 린스는 린스끼리 이렇게 줄지어 세워두면요. 얼마나 남았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꺼내서 욕실로 가져갈 때 그때 새로 사면 되니까 불필요한 구매도 막을 수 있고요. 아, 세워서 보관한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혹시 오래된 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책도 참 많잖아요. 오래된 책은요. 이게 습기를 잘 머금어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가 다른 책까지 상하게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중고 서점에서도 너무 오래된 책은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과 또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과감히 처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자, 여러 정리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다른 정리는 다 못해도 이것만큼은 꼭 하시라고 강조하신 게 있었어요. 바로 앨범 정리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앨범 정리를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요. 앨범은 우리 인생에서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만을 골라서 기록해놓은 정말 특별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겠지만 앨범 속에는 웃고 있는 모습, 즐거웠던 추억, 또 기념하고 싶었던 그런 소중한 순간들만 담겨 있잖아요. 아, 정말 그렇네요. 앨범을 보면 다 좋은 기억들 뿐이죠. 그럼 그 앨범을 보는 것이 현재의 우리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을까요? 앨범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남은 시간을 살아갈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자녀들과 함께 본다면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하는 걸 확인하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가족 간의 유대감도 더 깊어지고요. 근데 문제가 예전 앨범들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사실 잘 안 꺼내보게 되더라고요. 장롱 깊숙이 있거나.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미니 앨범으로 다시 정리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작고 가벼워서 언제든 쉽게 꺼내서 추억을 곱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진을 고르고 또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리하는 그 시간 자체가 또 하나의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아, 미니 앨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함께 정리하는 시간도 의미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집 전체를 정리하려고 생각하면 사실 너무 막막해서 시작하기가 어려운데 좀 부담 없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맞아요. 집 전체를 한 번에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죠. 집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아주 작은 공간, 예를 들어 거실장 서랍 하나, 아니면 주방 서랍 하나부터 열어보세요. 그냥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작은 서랍 하나부터. 네, 그 서랍 속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아까 배운 그 3W 기준을 적용해 보는 거군요. 이걸 언제 썼더라? 앞으로 이걸 쓸까? 뭐 이렇게요? 네, 바로 그거예요. 이 작은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요. 현재 나에게 무엇이 중요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정말 즐겨 했던 취미라도 지금은 좀 버겁게 느껴진다면 관련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그 대신 나는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남은 인생을 좀 더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능력을 키우는 아주 좋은 연습이 됩니다. 네, 오늘 김명호님과 함께 노후의 집 정리가 왜 중요하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말 유익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소중한 제2의 인생을 위해 삶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배운 3W 기준이라든지 공간의 목적 생각하기, 또 미니 앨범 정리 같은 구체적인 방법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작은 서랍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 주제는 2025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렇게 신청하세요. 지원금 더 받는 진짜 꿀팁 공개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